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학창 시절에 학생들이 오늘을 굉장히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반 전체를 바꾸기도 하고 뭐 친구에게 선생님이 너 부르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 이게 그러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오늘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만우절하면 거짓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직장인 같은 경우는 월급 100% 인사 뭐 이런 거짓말을 듣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두 변호사님들은 어떤 거짓말 듣고 싶으실까요? 이성원 변호사님은 어떤 걸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 오늘 만우절이라고 저희 둘째가 중3인데 네. 새벽같이 나가더라고요. 오, 장난치러 가는 것 아, 같습니다. 네. 궁금하긴 한데 둘째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고 네. 우리 큰 아들이 지금 고3인데요. 네. 모의고사에서 전국 1등 했다 뭐 이런 정도 듣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게 아드님한테 유익한 게 그래도 기분이 좋으시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권윤주 변호사님은 어떨까요? 네, 저는 요즘 미세먼지가 참 심한데 네. 미세먼지가 완전히 해결됐다 그런 뉴스를 듣고 싶습니다. 주말마다 나들이도 못 가고 참 답답하고 아이들 건강도 걱정인데요. 미세먼지가 해결됐다 이런 뉴스가 제일 참 기대됩니다. 아, 저도 미세먼지가 참 싫은데 어떻게 본인을 위한 거짓말 말고 공익을 위한 거짓말을 택하셨나요?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진심이신 거죠? 네, 그럼요. 공감이 되십니까, 변호사님? 너무 방송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가장 원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니까요. 저희도 간절히 원하는 거짓말이긴 합니다. 자, 만우절은 어떤 거짓말을 해도 용서가 되는 날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알기 쉬운 생활 법령에서 허위 신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예전에 만우절에 허위 신고 굉장히 많았잖아요.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요. 진짜인가요, 이 변호사님? 예, 이 만우절 하면 이제 거짓말이 허용된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1년 중에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가장 관대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만우절에 119나 112에 장난 전화를 하는 분들이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뭐 내용도 뭐 내가 누굴 때렸다, 뭐 지명 수배자가 있다, 뭐 사람을 죽였다, 굉장히 다양했었는데요. 하지만 112와 119가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예. 형사 책임을 묻고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면서 만우절 당일 허위 신고 건수는 2013년 이후 대폭 줄었습니다. 만우절 당일 작년 같은 경우 경찰서에서는 6건의 허위 신고가 들어왔지만 서울 지역 소방서의 경우에는 네. 허위 신고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만우절에 서울 지역에 하나긴 하지만 예. 허위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이 예. 변호사님? 예, 그런데 이제 한 해 통계를 보면 네. 그리 기뻐할 일만은 아닌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허위 신고 처벌 현황을 보면 예. 2013년에 1,837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2,734건, 2017년에는 4,1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예. 또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도 2013년 188명에서 예. 2017년 1,059명으로 약 5배가량 급증해서 만우절 당일에는 허위 신고가 줄었지만 네. 다른 날에는 오히려 허위 신고가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 만우절 당일만 좀 괜찮고 예. 나머지는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바로 얼마 전에 또 아주 큰일이 있었습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 시청률을 위해서 허위 신고를 위해서 굉장히 큰 소동이 있었다고요, 권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20대 유튜버가 수류탄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를 하면서 신고를 받은 군과 경찰, 소방관 등 50여 명이 출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테러 인력이 2시간이나 수색을 했는데 수류탄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시청자의 요구로 이 같은 허위 신고를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20대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직결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단순 장난 전화가 상당히 많은 인력을 낭비하게 만든 꼴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경찰이 이런 장난 전화에 칼을 빼들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류탄 장난 전화 같은 경우에는 50여 명이 출동했지만 비행기를 폭발하겠다, 공항을 폭파하겠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예. 출동 인원만 몇백 명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난 전화가 오면은 허위 신고지만 그래도 사실 여부는 확인해야 된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위 악성 신고에 대해서 횟수에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하는데 이제 그건 무슨 요건을 필요로 하냐면 네. 고의가 명백하고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단 1회라도 형사 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죄명으로는 예. 허위 신고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위계에 해당하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제3조 3호 거짓 신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이는 처벌의 조항이 된다. 이런 조항에 의해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방기본법에서는 제56조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예. 또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조구급 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과태료 2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소방차가 한 대 나갈 때 1회당 30만 원, 그러니까 최소 3-4대가 나간다면은 최소 100여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굉장히 모두 허위 신고는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사실 장난 전화가 가벼운 장난 전화로 끝나면 정말 다행인데 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니까 그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비용 발생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있죠. 네. 수백 명의 인원이 출동하고 또 그에 따른 장비가 출동하기 때문에 비용 발생 부분도 굉장히 크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골든 타임의 문제라고 할 수 예. 있겠죠. 이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돼 있고 한 곳에 출동하게 되면 다른 곳에 출동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네. 우리가 이제 화재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구급 요원들이 출동하게 되면 모든 운전자들이 뭐 길을 비켜준다든가 자리를 내주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1분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허위 신고로 인해서 그 출동이 1분 1초가 아니라 뭐 10분 20분 늦어지게 된다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예. 무심결의 한 장난으로 허비한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귀중한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허위 신고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 법령에 가시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